옛날에는 딱지 이렇게 크게 앉게 해가지고 딱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고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요즘엔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세요. 비어가지고 오세요. 비어가지고. 물론 선크림 우리가 열심히 바르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피부과에서 백날 시술 받지 말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선크림이나 잘 발라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선크림만 엄청 잘 발라도 노화가 엄청 예방이 됩니다. 사실 선크림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누가 그렇게 해요? 저도 안 해요. 그렇게. 여자분들은 이제 메이크업을 고치면서 2시간 간격으로 하시는데 특히 남자분들은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특히 등 같은데 2시간 간격으로 바르면 노는데 방해도 되고 하니까 출랑 벗겨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부의 주적이라고 하죠. 주적.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은 UVA, UVB, UV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피부 세포에 직접 닿아서 얘네들의 DNA를 파괴를 해서 노화가 일어나 바로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광노화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늙는데 자외선을 이렇게 쬐면 더 빨리 늙죠.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트럭 운전사 이렇게 얼굴 절반 엄청 노화가 진행되고 절반 멍청한 그런 게 있는데 쌍둥이 연구도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외선 양에 따라서 노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냐.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의 적이고 노화의 적 1호라고 보시면 돼서 자외선을 많이 쏘았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일광화상이라고 그래요. 일광화상. 진짜 화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피들이 막 벗겨져서 옵니다. 그리고 피부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얘를 방치했을 때 색소 침착이 일어나죠. 우리 왜 반팔 입으면 밖에는 까맣고 여기는 하얗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소 침착이 일어나요. 그냥 여름에 잠깐 까매졌다 겨울에 하얘지는 이런 거 말고 일광화상을 입은 다음에 생긴 색소 침착이 되게 오래가요. 일광화상이 왔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일광화상이 생기면은 그 부분의 피부가 노화가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요. 농사 짓는 분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주름도 훨씬 깊고 피부 모공도 훨씬 넓고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일광화상이 계속 반복돼서 생기는 건데 그 부위가 얼른 회복되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정관리를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술을 받는 건 뭐부터? 껍질이 막 벗겨진 상태에서는 시술을 안 받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표피층이 날아간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표피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표피층 회복은 생각보다 빨라요. 한 72시간이면 회복합니다. 한 3일이죠, 3일. 그래서 3, 4일 지난 후에 다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이제 회복됐다는 증거는 이게 허연 각질이 일어나면은 옛날에 손상받은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게 각질이거든요. 그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회복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어떤 처치를 받는 걸 권유하고요. 진짜 강한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한 3일 정도는 보습, 팩 이런 걸 보호해주는 거를 권유드리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수액이라든가 약 처방을 받는 게 훨씬 낫고 피부 자체는 보습제를 제외하고는 건드리지 않는 게 권유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화상을 입든 피부염이 생기든 간에 가장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경피 수분 손실률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냥 수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걸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피부가 회복이 돼요. 손상받은 피부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와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게 하려면 그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쳤을 때 옛날에는 딱지 이렇게 크게 앉게 해가지고 딱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고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요즘엔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환경을 습윤하게 만들어줘야 상처가 잘 낫는 거는 기본 이제 상식이 됐어요. 결국 이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세포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세포를 청소하는 이런 면역 반응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엄청 증가하고 그러면서 색소가 침착되고 흉터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게 항산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일광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오이 많이 붙였잖아. 오이. 미간요법이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온도를 빨리 낮춰주고 그 오이에 있는 성분들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죠. 낮춰줘서 빨리 이렇게 회복되게 도와주고요. 알로에베라라든가 오이팩 같은 게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면은 흉터가 생기고 색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글루타치온 같은 거 주사를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심하게 화상이 입는 경우에는 빨리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것도 장기간 쓰면 안 되겠지만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냥 맘대로 바르면 안 되고 오셔가지고 전문의랑 상담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화상 입은 부위를 흡윤하게 유지하는 보습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치료 약물, 도포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발라주셔야 피부 노화도 막고 색소 침착도 막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요. 로션이라고 하는 거는 발랐을 때 흡수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빨리 휘발되게 만든 게 로션이에요. 꾸덕꾸덕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여름에는 되게 사용감이 안 좋잖아요. 그 안에 에멀전식으로 유효 성분을 넣어놓고 빨리 이제 그 에멀전만 들어가고 휘발되게 해놓는 게 로션인데 로션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피부가 손상받은 상황에서는 스킨이라든가 로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휘발된 성분들을 좀 섞어놨기
휘발되었기 때문에 이 휘발되는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피부에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크림이라든가 연고 타입의 어떤 그 중에 최강이 바세린이죠. 바세린. 어떤 원리냐면 피부에 발랐을 때 수분을 바세린이 공급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크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에 유화된 성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피부 안에 침투시키려고 하는 건데 바세린은 한 가지 성분이에요. 바세린 딱 바르면 피부에 막이 쓰여져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내인적인 보수 분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름에 바세린 쉽지 않네요. 우리가 자외선을 너무 많이 쏘이면 기미 같은 게 또 확 올라오죠. 우리가 여름에는 레이저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상처내는 레이저는 안 받는 게 좋아요. 플락스릴이라든가 이렇게 닦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피하는 게 맞지만 아주 약하게 레이저를 해서 피부에 자극을 줘서 쌓여있던 멜라닌을 좀 빨리 청소해주는 토닝 같은 거를 미리미리 받는 거를 권유합니다. 색소가 점점 좀 진해지기 전에. 그래서 일광화상이나 자외선에 탄 피부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권유됩니다.